이게 원래 이렇게 감줄 나왔어야 되는데 사용을 못하네요. 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저희 어떤 학년에 어떤 반들이 존재하고 무엇을 배우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수영 배우러 많은 데 가보셨을 거예요. 가면 멋있게 막 이렇게 뭐 접영도 하고 싶고 이런데 일단 발차기부터 엄청나게 시키죠. 네, 그림 그리러 가보면 막 당장 인물화 그리고 싶은데 성급기부터 이제 시키는 것처럼 저희 학원은 수학 배우러 보려면 일단은 책 읽기부터 시켜요. 책부터 읽어줘야, 동화부터 접해줘야 아이가 본격적으로 생각할 힘을 키우고 공부를 시켜만 하다고 느끼는 건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운동을 위해서 기초 근육이 필요한 것처럼 공부도 특히 수학도 기초 근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7세 1, 2학년들은 기초 근육을 키우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요. 3학년 이상의 아이들 정도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을 배운다고 하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켜만 한 나이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3학년 이후라고 저희는 봐요. 저희 그래서 저학년 프로그램은 이 수학 근육을 키우기 위한 4가지 정도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독서를 통한 수학 동화 수업과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을 키우기 위한 매스 토픽 수업, 그리고 체험을 통한 교과 액티비티 수업. 연산 부분 정도만 저희가 부모님들께 연산에 관련된 동화 수업을 한다거나 하면서 어머님 요 정도쯤에 이런 연산을 같이 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해 드린다거나, 물론 이제 부모님 중에 연산을 꾸준히 뭐 학습지가 됐든 다른 학원을 통해서든 계속 시켜주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물론 연산을 정말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뭔가 새로운 걸 배우고 즐거운 건 좋은데 꾸준히 앉아서 차분하게 연산하는 것 자체를 그냥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연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이마다 조금 호불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수에 대한 수와 연산에 대한 감각을 키워놓는 게 그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유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4가지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저희가 3가지 섹션을 책임질 테니 나머지 한 부분은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일단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 독서를 통한 수학 동화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라고 했을 때 먼저 나온 게 저희 이제 학원의 자체 프로그램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이게 9단계까지 있는 수학 동화 목록인데요. 그 중에서 저학년 친구들이 하게 되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수학 동화 목록이에요. 뭐 학원에서 저희 학원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는 저희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책을 썼지 않겠습니까? 저희 책에도 공개되어 있는 이런 목록이고요. 보시면 이제 왼쪽에 책들도 있고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액티비티까지 쭉 나와 있는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수학 동화 활동지가 또 따로 있거든요. 모든 단계별로 있는 이 동화 거의 활동지인데 거의 저희 12년의 노하우가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2단계 정도면 대치동 아닌 곳에서는 2학년 친구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친구들이 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밥이 참 길죠. 네, 다 읽어보고 아이들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앞서서 배웠던 수학과 선생님하고 수학 동화에 관한 내용을 읽고 토론하고 대화를 했으면 활동지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거든요. 활동지가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고, 또는 정리를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보시면 되세요. 요거는 3단계. 실제로 저희는 이제 2학년 친구들이 하는, 그 다음 외부에서는 3학년 친구들이 하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건 사실은 초등 5학년 교과 내용에 좀 관련된 대칭화 관련된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고요. 탐구노트 샘플이에요. 아이들이 보통 이렇게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고 활동지를 쓴 다음에 집에 가서 탐구노트를 쓰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거 몇 학년이 쓴 거야라고 하시면 이제 보통 요거를 저희 학원 안에서의 아이 단계는 초등과정은 이미 끝난 상태고요. 이제 실제로 이건 4학년 아이가 쓴 수학 탐구 노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엄마는 옆에서 얼마나 가슴이 쳤을까요? 저걸 저렇게 정성들을 할 시간에 빨리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저희 학원 못 보내세요? 제가 어머님들한테 저희 학원 보내실 용기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지점이냐면, 아이가 수학 탐구 노트를 3시간, 4시간을 써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용기가 필요하십니다. 네,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 이걸 하면서 근데 전 아이는 되게 즐거웠을 것 같아요. 느껴져요. 재밌게 쓰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미고 하면서 그냥 예쁘게만 쓴 수학 탐구 노트가 아니에요. 자기만의 여러 가지 기술법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어내서 창조까지 했거든요. 자기가 새로운 기술법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얼마나 아이는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문제를 10권을 푸는 것보다 이런 탐구노트 하나를 쓰는 게 아이한테 이 시기 아이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액티비티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저희 학원 저학년 프로그램은 교구와 액티비티 수업이 같이 들어있는데 교구는 조금 더 메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안에 아예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교구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수학적인 탐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교구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교구가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교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그런 거 있죠. 브레노스 12종 교구 이런 거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교구랑 관련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 교구 중에 제일 좋다는 교구들만 싹 뽑아서 실제로 그거랑 관련된 수학적 내용을 다 연계시켜서 아예 자체 활동지를 만든 자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곳에서도 하실 수 없는 교구 수업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실제로 아이들이 교구를 실물을 만져보면서 당연히 터득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부분 외에 실물이 없이도 여기서 배웠던 수학적 이론을 가지고 본인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다거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구를 했던 어떤 것을 자 이제 교구가 없이도 거기서 한 단계 업시켜서 한 번 더 상상해봐 라는 단계까지 진입시켜주는 활동지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교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하시는 경우 많은데 맞아요. 근데 단언컨대 수학 동화 수업도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저학년 때는 교구 수업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애들은 실물을 뭔가 만지고 갖고 장난치고 놀고 그러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 수학 저학년에는 반드시 수학 교구 프로그램이 같이 동반되어 있어요. 그리고 액티비티는 뭐냐라고 한다면 아까 앞에서 배웠던 수학 동화라든지 뭐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로 어떤 게임적인 요소하고 적용을 시켜서 해본다거나 사실은 이런 보드게임들도 다 안에 수학적 원리들이 다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들과 같이 직접 수업 시간에 해보고 실제로 저희 아이들 중에는 동화보다 액티비티가 좋아요. 액티비티 때문에 학원을 다니는데 선생님 진도가 바쁘다고 액티비티를 빼다니 이게 웬 말인가요? 뭐 이렇게 안타까운 친구도 있는데 이제 저학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할 때도 있고 실제로 또 저학년 친구들이 하는 액티비티들 중에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산출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액티비티 중에 고학년이 되면 3D 프린터 산출물을 위한 모델링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뭐 엔트리라든지 스크래치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앞서서 배웠던 수학적 내용을 본격적으로 본인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산출물을 내본다거나 이런 활동까지 쭉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게 각 동화마다 같이 있는 액티비티 활동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전략은 저희가 메스토픽이라는 자체 교재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얘는 메스토픽 A는 A반 코스가 1학년 A반이나 2학년 A반 친구들이 하는 메스토픽 문제 해결 전략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은 알아듣기 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려면 사고력 문제집이에요. 1땡땡땡이나 필땡땡 뭐 거기서 배우는 거랑 비슷해요. 어머님하고 말씀드리면 알아듣기 편하세요. 근데 저희가 사고력 문제집이라는 단어 쓰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면 사고력 문제집 하면 왠지 사고력이 길어질 것 같잖아요. 절대 사고력이 길어지지 않아요. 그냥 이런 문제나 1땡땡땡 이런 걸 풀면 문제 해결 전략을 학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학년 때는 문제 해결 전략이 있으면 수업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답을 잘 내니까. 그리고 교과 외적인 수업을 할 때 조금 유리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저학년 때 이게 뭐 수업 땡땡이나 이렇게 다른 학원 시험 치러 가보면 입학시험에 교과서에서 나온 것 갖고는 문제를 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과 외적인 부분들 문제 많이 내는데 교과 외적인 부분에서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사고력 문제집에 나오는 문제들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고력 문제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서 이해하시긴 편하겠지만 저희는 철저하게 맨날 문제 해결 전략 문제집인데 라고 맨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 전략의 키워드는 A단계, S단계 이렇게 활동지가 있고요. 아이들이 보통 어느 정도 주제를 배우냐라고 물으시면 한 권에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주제가 있으니까 한 2년 정도 8권을 하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8권을 하면 한 80개의 문제 해결 전략. 웬만한 수학을 풀기 위한 문제 해결 전략은 한 번씩은 다 훑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보세요. 훑어봤다는 단어 별로 좋지 않네요. 네, 아이들이 잘 배웠다고 잘 배웠다고 80개의 주제로 잘 배웠을 거야. 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묶어서 어떤 반들을 만들어 놨고 그 반들이 어떤 걸 배우는지 본격적으로 또 보여드릴게요. 자, 1학년, 2학년은 SAM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고요. 6월 11일 날 입학 테스트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보통 12월에 새로 반이 이렇게 다 리뉴얼 되면서 반들이 개편되고 어딘가에 세팅되어 있는데 이제 반마다 조금 티어가 있는 반에 합류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1학년 S반은 한 반이 새로 신설돼요. 뉴 반이 생겨요. 1학년 S반 같은 경우에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에 있는 반에 합류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학년 만약에 S반이 못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뭐 A반 티어가 있다면 A반으로 또 N반의 티어가 있으면 N반 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S가 제일 높은 반이에요. 왼쪽에 있어요.
1, 2학년 SAM만은 배우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기초 근육을 배우기, 그러니까 근육을, 네, 저희가 아침이라 많이 꼬이고 있어요. 수학 기초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세 가지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화가 메인이다 보니까 주 1회 120분 수업이고요. 교구는 주 1회 1시간. 그 다음에 문제해결 전략도 1시간인데 딱 2학년 S하고 A가 될 때만 120분으로 늘어나요. 문제해결 전략이. 그래서 이런 구조로 세 개의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2번 오는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네, 저희가 1학년에 이렇게 기초체력을 키우고 3학년 이상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시키느냐. 저희가 본격 교과는 3학년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들 중에는 미스 모건 저학년은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저학년 애들만 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다녀보면 이렇게 꼬맹이들 눈에 잘 띄고 고학년 애들은 슥슥 왔다 갔다 하니까 저학년이 많이 없나? 이런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저학년만을 위한 학원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3학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학원을 꾸준히 그 전에 다니셨던 어머님들 3학년부터 저희 학원에서 좀 연달아 가시다 보니까 뭔가 새로우신 어머님들보다는 1, 2학년 때부터 믿고 맡겨주신 어머님들이 많아서 그렇게 비춰지는 것들이 있고요. 왜 3학년부터 교과를 해야 되냐, 더 어렸을 때 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면 더 어릴 때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가다가 부딪히는 시점이 와요. 그게 보통 이제 5학년 선행 정도부터 많이 부딪히는데 거기를 넘어갈 수 있냐요 없나의 차이를 놓고 보자면 그게 조금 더 아이가 성장한 후에 3학년 이상이 정도 됐을 때는 5학년 교과 정도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1, 2학년 때 애기들한테 해보면 기계적으로 뭔가 푸는 스킬은 가르쳐줄 수 있는데 그게 이렇게 딱 와닿거나 몸에 체화되거나 하는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성경 돌려보신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뭐예요? 까먹었대요, 다. 예전에 뭐 하니까 다 시켜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약속했을 때 기억이 안 난대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3학년 정도부터 이제 학습을 시킬 만한 단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황땡땡 학원하고 맨날 경쟁적으로 저희가 막 경심을 뽑거든요. 걔네 경심만 볼 때 저희도 경심만 뽑고, 네. 걔네 시험만 볼 때 저희도 시험만 뽑고, 네. 저희가 이제 3학년 이상의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코스에 대해서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케이스 1이 사실 이제 경시반 코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중과정 시작해서 4학년 때 중등, 5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심화를 하고, K모 단계로 입문을 하고, 저희 경시반 애들이 보통 5학년 여름에 졸업이거든요. 그 이후에 쭉 가서 보통 중3 때 이제 특목 입시 쪽에 네, 가 있는 쪽이고요.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거보단 느리긴 한데 느리다는 말이 밖에서 들으면 진짜 느리지 않은 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6학년 여름쯤에 졸업을 하거나 다른 반은 5학년 겨울에 졸업을 시켰던 반들도 있긴 한데요. 이 아이들도 나중에 보면 많이 겨울에 네, 보통 그러니까 3학년 끝을 놓고 보자면 3학년 끝쯤에 거의 대부분 특목고 쪽으로 진학을 하는 쪽 방향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특목이라는 건 이제 영재고라든지 과고라든지 이런 거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는 초등과정을 좀 오래 하는 3, 4학년 동안 하고 중등은 한 5학년 때부터 하는 이런 반들도 존재하는데 이 아이들도 나중에 보면 저희 애들 중에 네, 뭐 민사고 가고 그다음에 하나고 가고 이런 애들이 2라인 탄 애들도 되게 많아요. 2라인 애들은 이제 영재고로 과고 쪽으로 많이 가고요. 근데 이 세 개가 뭐야라고 한다면 네, 저희하고 이제 처음에 멘탈 보였던 케이스 1이 경치반이 보통 가는 코스들이고요. 두 번째 보여드린 라인이 심화반이 가는 코스고, 뒤에 이제 SA 반 정도가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저희 학원을 만약에 6학년 끝때까지 졸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그 다음에 뭔가 수학에 대한 진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막 이런 거에서 조급함은 느끼시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 다음 과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수학이 짐이 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3학년 이상의 반들이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중간에 합류할 수는 있긴 하지만 대거 모집하는 시즌은 매년 11월 입학 테스트로 12월 달에 오픈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 5, 6단계 수학 동안 제가 고학년들도 수학 동안 하나요? 당연하죠. 저희 학원은 제일 어린 반부터 제일 높은 반, 제일 나이가 많은 반까지 모두 수학 동안 수업을 해요. 그래서 6단계 수학 동안 6학년이 하는 거나요? 라고 보시면 6학년 과정을 하는 친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저희 학원 졸업반 단계에 있는 친구들은 7, 8, 9단계 동화들을 하고 있죠. 여기다 공개해드리진 않았는데 7, 8, 9단계는 이제 아직까지 좀 먼 나라 얘기 같아서 네. 이 사진이 뭔가 하면요. 저예요. 어머, 옷이 똑같아. 네, 옷이 하나밖에 없나 봐? 네, 맞아요. 네. 여름 설명회 때 입는 모습 맨날 똑같아요. 사실 한 5년 동안 같은 거 입다가 올해 새로 샀는데 공교롭게 이 사진이에요. 옷이 단발 신사처럼 보여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아무튼 저희 5월 27일 날 메스몽 경시반 졸업을 시켰는데 네, 이 아이들 네, 개인 정보를 위해서 얼굴을 가려줬고요. 얘네가 졸업할 때 자기네 막 서로 자랑하더라고요. 넌 몇 년 다녔냐?
넌 왜냐면 얘네가 수학학원 다녀본 우리 학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 다녔던 수학학원을 졸업하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뭔 소리야? 그랬더니 뭐 나는 6살 때부터 왔다. 나는 7살 때 왔다. 제일 늦게 다닌 애가 이제 3학년 때 처음 심화반에 뽑혔다가 중간에 월반에서 경시반 왔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서로 막 계산하더니 자기네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오래 다니지 몰랐다며. 네,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제일 오래 다니니 뭐니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니네 징하다 오래 다녔다. 밖에 나가서 제발 우리하고 먹칠하지 말아라. 이러고 졸업을 시켰는데 네, 얘네 관련돼서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얘네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경시반이 2년 반을 다니면 졸업하는 코스인데 얘네가 4, 5년 다녔다는 게 뭐야라고 하면 얘네 대부분이 다 1학년, 2학년 S반 때부터 저희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인 거예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7세, 6세. 그러니까 6세가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뽑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6세도 다니고 싶었는데 학원이 없었다고 막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운이 좋았던 친구는 막 5세 때부터 우리 학원 다녔던 친구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얘네 데리고 재밌는 데이터를 몇 개 뽑아봤어요. 재원 연차가 평균 4.5년. 읽은 수학 동화책이 몇 권인가 했더니 92권. 그 다음에 써낸 탐구 노트가 16.2권. 물론 애들마다 뭐 어떤 이따시만한 대학 노트를 쓴 애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얇은 스프링 노트를 쓴 애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 정도 썼더라고요. 막 얘네 쓰면 한 10장씩 쓰거든요. 풀어낸 사고력 문제집 8건. 사고력 문제집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제 저희하고 매스트픽이 아까 말한 문제해결 전형 문제집이지만 외부에서는 사고력 문제집처럼. 그리고 얘네가 공부하는 교과 문제집 제가 막 세웠거든요. 26건. 네, 요 정도 공부했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얘네가 달란트를 벌어서 바꾸고 문화상품권이 평균 37.8만 원. 얘네 막판에 경시만 졸업할 때 저희 거덜나요 정말. 애들이 목적 뭐냐? 저희가 메스몽을 망하게 해드리겠어요. 원장님 저희한테 문상을 못 줘서 망할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은 어리구나. 37.8만 원 때문에 학원이 망하진 않아. 막 이러고 있긴 한데, 네, 애들이 그래서 정말 서로 마지막에 난 여태까지 얼마를 모았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잘 공부하면서 커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를 분석해 보자면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걔네 어떻게 저렇게 잘한 거래? 막 이런 거잖아요. 얘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코스를 빼낸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최적화된 심화학습.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기본을 빠글빠글 돌리고 그 다음에 심화를 하고 그 심화를 한 다음에 또 심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시키는 거 정말 싫어요. 그냥 아이라는 생각보다 심화라고 알려주고 이거 심화야 어려울 거라고 하면 어려운가 보다라고 못 풀어요. 제가 뭔가 문제 풀 때 이거 푸대가 되게 조금 어렵다라고 하잖아. 그럼 갑자기 되게 쉬운 문제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풀라고 하잖아. 그럼 생각보다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뚝뚝뚝뚝 풀어내거나 아이디어를 막 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심화라는 거에 대한 선입견 심어주는 건 저희일 수 있어요. 어머님들, 선생님들. 그래서 심화를 되게 그냥 잘 가르쳐줘요. 심화인 척 안 하고, 얘들아, 이 내용에는 이런 이론까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보면,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여요. 이거는 기본을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고, 뭐, 니네 어때가 어려울 거야. 이런 식으로 예고해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에게 심화까지도 잘 학습시켰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경험해 본 것도 별로 없고요.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심화를 정말 잘 학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당연히 동아힘이죠. 제가 아이들한테 정말 중등 들어가서 소인수분해 가르칠 때 얘들아 소인수분해란 저 이렇게 수업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동아 시간에 배웠지? 그러면 뭐 에라토스, 테덴스 뭐 다 나오고 뭐 선생님 소수로 뭐 지금 우리가 뭘 개발했고 발전했고 이거 없었으면 아무거 없었을 거 다 나와요. 이제 그만 내가 이제 정리할게 뭐 이런 단계. 정말 수업 동안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그리고 거기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일반성을 갖고 아이를 서포트해 주신 어머니 힘이 정말 커요. 내가 맨날 애들, 야, 엄마한테 감사해. 니네 엄마 없으면 저걸 못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맨날 가방에 필통이 있는지 연필인지도 모르는 애를 내가 매번 가방을 찍어서 보내는데, 정말, 그래서 저희 졸업할 때 어머님도 같이 기념사진 찍으라고 꼭 말씀드리거든요. 어머님들이 정말,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일관성 있으시게, 내가 학원에 믿고 맡겼으니 그냥 쭉 가는 거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막 흔들리거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그냥, 얘 오늘 왜 이렇게 못해요, 이거? 좀 잘하게 좀 만들어 보세요. 이런다거나, 보충해드려야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굴곡진 이 상황 속에서 정말 꾸준하게 한길을 바라보면서 갔다 오는 부분이 정말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머님들에게 많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밖에 나가 다른 설명회 다녀오시면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선생님, 문제를 그렇게 많이 풀어봐야 된다던데. 나중에 중고등 올라가면 결국 학교 시험 칠 때 문제에서 실수해서 얘가 점수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연습해서 실수 안 하게 줄여야 된다던데? 라고 정말 하는 학원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말하기 제일 좋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제일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했잖아. 다시 해. 안 되겠어. 맞을 때까지.
똑같은 문제 100개 돌리자. 지겹다, 지겹다, 지겹다. 전 지겨워서라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저희는 독서와 함께하는 사고임으로 왜 그다음 화면이 안 나올 거야. 그쵸? 심화 선행을 즐겁게 공부하는 학원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동화의 힘으로 지루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리고 심화를 잘 가르치면서 쭉 가고 싶은 학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안 하셔도 충분히 저희 아들이 다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일단 이제 다 좋은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저희 이제 입학 테스트 날짜하고 이제 문제가 어떤 스타일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 이제 이번에 6월 10일 토요일 날 대치 분당 공통으로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1, 2, 3부로 나눠 진행하는데 분당은 시간이 조금 다르다고 후원님 얘기하셨으니까 혹시 분당을 치셔야 어머님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개 중에 이제 신청은 제가 알기로 마감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이의 컨디션에 맞게끔 잘 시간 잡으셨길 바라고 우리 저학년 남학생들의 시험 치기 5분 전에 뭐 해주셔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 문제 잘 읽어! 뭐 이런 거 있죠. 해주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가서 옆에 아는 친구 나왔어! 우하하! 이러는 순간 이제 혼란한 정신이 안 돌려서 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집중해서 문제 끝까지 읽어, 문제 끝까지 읽어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귀엽게 테스트에 별표잖아요.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봐. 그럼 가서 좀 풀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별표부터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표 쳐도 아무도 풀어주지 않을 거니까 끝까지 마저문제까지 잘 읽고 제발 문제를 읽어 숫자만 보지 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글밥이 너무 많아요 테스트에. 그래서 제대로 읽어내지 않으면 그냥 숫자만 가지고 저희가 더하기 빼기 뭐 한다고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모집하는 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 S반 추가 한 반이 이제 이번에 뽑힌다는 거. 그 다음에 기존 반들이 합류할 수 있는 부분 3학년 이상도 기존 반들 티오가 있는 반들의 진도 상황하고 맞게 아이 또 테스트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요. 슬프게도 이제 대부분이 주관식이야. 객관식 문제는 거의 없고요. 다 주관식인데 단답형 문제도 있긴 해요. 서술형이라고 해서 막 소설을 쓰는 서술이 아니고요. 뭔가 아이가 그 안에 자기 생각을 적어봐야 돼요. 이래서 이렇게 돼서 이 다음은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쓸 수 있는. 그리고 1학년은 30문항, 3학년이 35문항이고요. 90분. 90분 내도록. 우리 아이는 30분 만에 다 풀었다고 나갈 것 같은데요. 안 내보내요. 네. 혹시 테스트를 보내셨는데 학원에 전화가 왔다? 이 아이가 시험을 망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대충 풀었는지 10분 만에 집에 가겠다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름엔 잘 없는 일이긴 한데 겨울에는 예비 1학년 칠 때는 울어요. 문제가 너무 어려운데 엄마가 시험 못 치면 죽인다고 했는데 집에는 못 가겠고 문제는 너무 어렵고 1번도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근데 다 울어요. 근데 왜 우냐 물어보면 어려워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계속 울어요. 이게 어디가 아픈 건지 뭔 일인지 모르는데 이게 꼬맹이들 울거든요. 우는 거에 모든 걸 대변하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 살살 달래가지고 꺼내가지고 이제 어머님한테 보내드리곤 하는데 그러니까 테스트 시작하고 30분 이내 전화 받으셨으면 이번은 아직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역은 뭐가 있냐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 정원이니까 당연히 연산, 그 다음에 이제 규칙이나 도형, 독해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오는데 샘플 문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는 2학년 S반 샘플 문제였는데 지금 뺐죠. 그러니까 저희가 공개하는 건데 어머 나 노안이라서 읽기도 안 되네 뭐 이러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문제가 뭐 숫자가 몇 개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읽어보다 보면 아이들이 끝까지 읽고 독해를 하면 답을 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포기하고 뒤에 발표 치고 넘어가는 문제가 되는 이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어려웠던 유형의 문제들이에요. 아이들이 왜냐면 내 뒤에 가는 애들은 사실 배점이 똑같거든요. 근데 배점이 똑같지 않아요. 1, 2점 높긴 한데 뒤에 가면 잘 안 읽으려고 하거나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니야 그러지 마 뒤에 거부터 읽어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라고 독려해주면 또 하게 돼요. 그래서 테스트 감독할 때 사실 옆에 가서 막 찔러요. 다시 읽어봐. 이런 것들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어주는 부분 당연히 필요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학원 자랑을 잠깐만 하자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그쵸 밖에 들어오시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분인데 성대경시 대상 받으신 어머니 보내신 화분 그러니까 일단 성대경시 같은 전국 단위 수학 경시를 1, 2학년 S반, 3학년 이상의 경시반 심화반들이 같이 나가고요. 같이 나간다는 건 학원에서 예상 문제, 기출 문제들을 같이 공부하고 풀리고 모의고사를 쳐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쌓인 실적을 이렇게 자랑을 하자면 뭐 대상 12명 정도면 1년에 1명에서 2명 정도씩 대상이 매번 나오고 이제 금상, 음상, 중상, 장려상은 죄송한데 어머님들이 잘 안 알려주세요. 아, 선생님 장려상은 뭐? 이러면서 나중에 물어보면 애들이 다 장려야. 야, 니네 왜 얘기 아무도 안 했냐? 장려상은 엄마 얘기하지 말랬는데요. 아니야, 장려상도 소중한데 왜 그래? 막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장려상 집계는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여기 막 계시고
네, 여기 뭐냐면 저희가 수학 동화라는 것, 네, 그 다음에 저희 학원의 뭐 수학 동화 외에도 액티비티도 그렇고 사실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학창 시절에 공부했던 교육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생님도 엄청 공부시켜요. 그리고 엄청 공부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기꺼이 이 공부에 동참할 수 있는 선생님들만 모셔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학원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저희 전국 단위의 메스몽, 전국에 있는 메스몽의 여러 지점들 선생님들 모시고 교육했던 코로나 이전의 영상이에요. 사실은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희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수업 많이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도 사실 여기 넣을 수 있었는데 못 넣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화 강사 양성 과정 같은 걸 하면서 네, 전국에서 또 동화 수업을 관심 많으신 뭐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육도 해드리고 그래서 정말 어머님들 들어보시니까 수학 동화 수업 진짜 좋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아무 데서나 해줄 수는 없겠다는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전국의 어떤 수학 동화가 조금 더 붐이 되고 많은 아이들이 이걸 접해볼 수 있게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고 도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네, 믿고 학원에 맡겨주시면 정말 좋습니다라는 자랑을 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이 화면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번 6월 10일이나 입학 테스트 잘 치시고 간담회에서 뵐 수 있으시면 제일 행복한 거고요. 그 이후로도 뭐 이번에 혹시 기회가 안 돼서 안 됐다 하면 앞으로도 계속 또 기회는 중간중간에 있으니까요. 아직 오늘 오신 어머님들 또는 온라인 계신 어머님들 저학년들이 많으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리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저학원을 내가 언젠가 가겠어라고. 그렇다면 기회와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학원에서 학부모님으로 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